안녕하세요. 집사TV의 집사입니다. 오늘 새로운 약물 daratumumab, 줄여서 보통 dara라고 불리는 약물에 대해서 한번 작용 기전을 한번 커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기본적으로는 항체로 항암을 죽이는 항암제 역할을 하는 항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에 리툭시맵이랑 오비누투스맵 할 때 이미 작용 기전을 했죠. 그래서 작용 기전이 겹치기 때문에 그걸 자세히 가기보다는 약간 오버뷰를 한 다음에 이 데라만의 특징이 조금 있습니다. 그 리툭시맵이나 오비누투스맵 같은 되게 컨벤셔널한 그런 항체로 항암제 역할을 하는 항체에 비해서 좀 다른 점이 있어서 그 다른 점을 좀 커버를 해볼 거고요. 그리고 메커니즘이 너무 쉽기 때문에 하나죠. 쉽기 때문에 이 데라가 가진 아주 드문 부작용이 있는데 이 드문 부작용이 보통 무시되잖아요. 근데 최근에는 이런 이미 승인된 항체를 가지고 다른 약물과 콤보 트라이얼을 많이 합니다. 이 콤보에 가질 이 드물게 생기는 부작용이 가지는 한번 의의를 커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죠. 그래서 오늘의 질병은 멀티플 마일로마입니다. 이거는 이제 다발성 골수종이죠. 골수종. 그래서 골수종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 뼈 있잖아요. 저희가 뭐 순댓국 먹을 때 뼈 들어있잖아요. 뼈 안에 들어있는 게 골수잖아요. 그 본메로가 사실 B셀이나 T셀이 디벨롭하는 그 스템셀이 들어있는 지역이고 거기서부터 우리의 면역세포가 만들어집니다. 그러고 나서 쭈루룩 가서 저희가 면역학 다른 영상들에서 했죠. 그래서 B셀이 최종적으로 머추얼돼서 엔티젠 스페시픽 B셀 리스폰스를 하게 되면은 B셀에서 엔티바디가 나오죠. 엔티바디가 나오는데 문제는 이 플라스마 셀이 다시 이 본메로로 들어가가지고 여기서 프롤리퍼레이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원치 않게 이 본메로의 본의 요 안에 있는 지역이 전부 다 말리그는 플라스마 셀로 전부 다 차버리는 거죠. 이게 바로 멀티플 마일로마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뼈도 되게 약해져요. 갑자기 뼈가 부러진다든지 막 이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암이기도 한데 혈액암의 한 종류이기도 한데 그 외에 다른 피노타입이 다 매니페스트가 됩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 혈액암의 한 종류예요. 혈액암의 한 종류고 이 혈액암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많은 경우에 그 암 세포가 이제 보면은 MGUS, SM 이게 멀티플 마일로마가 이제 디벨롭하는 과정이라고 보면은 이 세로축을 지금 모노클로널 프로틴이라고 했죠. 왜냐하면은 이 많은 멀티플 마일로마 그 플라스마 셀들이 풀 포민 이제 엔티바디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라이트 체인만 만들어낸다던가 엔티바디의 쪼가리를 만들어냅니다. 그거의 양을 재면은 이제 디지즈가 얼마나 프로그레션 되는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걸 보면은 이때쯤 돼서 다이그노시스가 됐다. 그러면 우리가 뭐 약을 칩니다. 약을 친다고 표현해도 되나? 약을 드립니다. 환자분들께 약을 드리면 암세포가 줄어들었다가 이게 완전히 없어지는 게 아니죠. 완전히 없어지는 게 아니고 저희가 다른 영상을 했던 그 약간 미니멀 레시디오 디지즈처럼 아주 적은 양이 있지만 디텍션 되는 기보다 더 낮은 그 숫자의 튜머셀이 있지만 튜머셀이 있습니다. 몸에 아주 남아 있다가 그 약에 리지스턴한 클론이 생기면 다시 생깁니다. 이제 세컨 이제 테라피를 줘야겠죠. 그럼 좀 영향이 있다가 또 세 번째 테라피를 또 줘야 됩니다. 그래서 멀티플 마일로마 같은 혈액암들이 어려운 점이 그 first line, second line, third line 테라피들이 이제 시퀀스하게 정해져 있는 거죠. 첫 번째 치료약 주고 안 되면은 이제 시간이 지나서 두 번째 치료약 주고 세 번째 치료약 주고 이게 왜 표현했냐면 이게 지속적 관리가 중요하고 이 리시스턴 메커니즘 우리가 이 멀티플 마일로마 페이션트들한테 주는 이 약의 메커니즘을 아는 게 그래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리시스턴스가 나왔다는 거는 이 메커니즘에서 벗어난 약일 거 아니에요. 그럼 두 번째 주는 약은 이 첫 번째 준 약의 메커니즘과 겹치면 안 되겠죠. 이 메커니즘과 다른 약을 이제 줘야겠고 또 나오게 되면은 이제 다른 메커니즘 줘야겠죠. 이런 컨텍스트에서 저희가 주력의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인트로였고 오늘 할 약물은 daratumumab 혹은 줄여서 dara라고 하는 거고 2015년에 멀티플 마일로마에서 첫 승인이 됐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항체죠. 항체 이렇게 그리면 안 되죠. 원래 여기가 인식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려야겠죠. 원래는 이렇게. 네, 항체 이거는 제가 여기 그 링크를 달아드리겠습니다. 사실 리툭스맵이랑 오비누투스맵 할 때 이 항체가 어떻게 여기는 멀티플 마일로마 셀이죠. 튜머 셀의 서피스 엔티젠을 인식해서 튜머 셀을 죽이는지 메커니즘을 한번 갔거든요. 그거 갔기 때문에 다른 점은 뭐죠? 그 리툭스맵, 오비누투스맵의 서피스 프로틴들은 그거였죠. 그 머추얼 B셀 프로틴이었어. 뭐 CD20 이런 것들이었죠. 근데 이 경우는 멀티플 마일로마 스페시픽한 서피스 프로틴을 타겟한 겁니다. 그래서 CD3080 타겟이 다른 거죠. 그래서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 약의 사진을 가져와 봤고요. 그래서 항체로 암 공격하기 여기 있네요. 요 영상입니다. 제가 여기 달아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여기 이미 그 더 기초부터 한번 갔기 때문에 정말로 관심 있으시면 여기를 갔다 오시면 되고
그 당시에 항체 치료제인 리투क्시맵과 오비누투스맵이 하는 그 메커니즘을 크게 제일 강조한 게 이거였죠. ADCC였죠. 이게 Antibody Dependent Cellular Cytotoxicity여서 여기 만약에 튜머셀이 있다. 튜머 엔티젠이 있으면 튜머 엔티젠을 인식하는 항체를 우리가 집어넣어 준 거죠. 그러면 이 항체가 어떻게 튜머셀을 죽였다 그랬죠? 항체 FC 포션을 인식하는 리셉터가 발현되는 세포가 있죠. 대표적으로 NK셀. NK셀이 CD16 같은 서피스 리셉터를 익스프레션 하면 그게 FC 리셉터죠. 그래서 튜머셀을 인식하는 항체가 있고 항체의 끝부분 FC를 인식하는 리셉터를 가진 세포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NK셀은 사이토톡식 액티비티가 있어서 이게 브릿지가 놓이는 순간 NK셀이 튜머셀을 죽일 수 있다 해서 리투스맵이나 오비누투스맵은 많은 경우 실제 이 ADCC에 집중을 합니다. 많은 항암제들이 항체 기반의 항암제들이 이 ADCC 메커니즘에 그 기초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NK셀의 도움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항체가 하는 길은 튜머를 직접 죽인다기보단 이 메커니즘의 경우에는 NK셀과 튜머셀을 연결해주는 브릿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 당시에 그러면서 ADCP는 마찬가지로 다른 매크로페이지나 그 페고사이토시스 할 수 있는 세포를 가져와서 이거 페고사이토시스 시켜서 이거 먹어버리는 거죠. 먹어볼 수, 이 두 개의 메커니즘에 집중을 했습니다. 근데 뒷부분에 보여드리겠지만 이 데라 같은 경우는 이 ADCC가 강할 수가 없는 조건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메커니즘을 연구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이 데라의 경우에는 ADCC가 아닌 다른 역할도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강조하는 게 이제 CDC와 에이포토시스입니다. 이 데이터를 좀 보여드릴 거고요. CDC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 전에 컴플리먼트 영상을 했죠. 컴플리먼트가 할 수 있는 역할 중에 하나가 역시 FC 리전에 이제 붙을 수 있는 컴플리먼트의 한 컴포넌트가 있죠. 그러면은 요거의 다운스트림 캐스케이드가 뭐였죠? 캐스케이드 중에 하나, 패스웨이 3개 중에 하나가 맥입니다. 그래서 세포에 빵꾸 뜰 수 있는 그게 이 맥 컴포넌트도 컴플리먼트죠. 그래서 세포에 빵꾸 뜨는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이거를 facilitate 할 수 있습니다. 실제 데이터를 많이 보면은 대부분 제가 보기에는 이게 더 세요. 이게 더 센데 데라 같은 경우는 이게 더 센 것 같아요. 이게 좀 특징적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엔티바디가 이 뭐라 그러죠? 크로스 링킹 돼가지고 타겟셀을 죽일 수 있는 에이포토시스 이 역할도 데라에선 연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뒷부분에 데라 같은 경우는 ADCC, ADCP도 물론 하는데 약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 있고 따라서 사람들이 생각하기엔 CDC와 에이포토시스를 일으키는 게 좀 더 강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야, 지금 벌써 메커니즘 끝났는데 차이점 뭐죠? 리투스맵, 오비누투스맵은 CD21이었고 이건 CD38. 암 종류는 아까 그 리투스맵, 오비누투스맵 같은 경우는 많은 경우 림포마 종류죠. 그리고 이 경우는 멀티플 마일로마, 플라스마 셀이 트랜스폼 돼서 된 멀티플 마일로마를 타겟한다. 이게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다. 뭐가 문제죠? 이제 왜 데라가 제가 이미 스포를 다 해버렸는데 ADCC가 잘 못 일어나는 이유가 뭘까요? 문제는 이 튜머셀, 멀티플 마일로마 셀도 CD38을 발현하지만 누구도 발현한다? NK셀도 CD38을 발현합니다. 여기 나오죠. NK셀도 CD38을 발현해요. 이게 뭐가 문제죠? 여기 글씨가 좀 안 좋은데 여기 보시면 CD8T셀 뭐 있고 B셀, 매크로페이지 잘 안 보이시는데 모노사이트죠. 모노사이트, NK셀, Treg 이렇게 봤는데 CD38 리셉터 덴시티를 보니까 NK셀의 CD38이 높죠. 이렇게 되면은 데라를 처리했을 때 아니면 사람이 데라를 먹었을 때 문제가 뭘까요? NK셀이 공격하는 게 뭐였죠? CD38 포지티브 셀을 공격하잖아요. NK셀이 튜머도 죽일 수 있는데 NK셀이 NK셀도 죽일 수 있습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데라를 처리하는 순간 우리 몸에 있는 NK셀 넘버가 떨어져요. 근데 NK셀은 우리 몸에서 튜머를 죽이는 역할을 하잖아요. 이게 심지어 데라 없이도 튜머를 죽일 수 있는데 NK셀을 죽이면은 치료 효과가 떨어질 거 아니에요. 이게 문제인 거죠. 생각해보세요. 그 멀티플 마일로마 페이션트들 보면은 실제로 리셉터 어큐펀시가 엄청 높습니다. 그 튜머셀에서는 뭐 한 10만 개, 20만 개 있다고 치면은 이 뭐라 그랬죠? NK셀은 10만 개에서 20만 개만큼은 아니지만 한 2만 개는 나오죠. 2만 개는 나와가지고 실제로 디텍터블 레벨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NK fratricide 이게 자기 형제를 죽인다는 뜻이라고 해요. 그래가지고 이 데라가 없어도 NK fratricide는 그 일어날 수 있는 컨디션이 있죠. 원래 NK셀이 있는 피노타입입니다. 근데 있는 피노타입인데 데라라는 이 약물이 NK fratricide를 되게 facilitate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그림에 나온 거 보면은 원래 이 NK셀이 이 데라에 미디에이트해서 멀티플 마일로마 셀을 죽여야 되는데 이 NK셀, 나의 형제가 나의 뒤통수를 쳐버린 거죠. 내 형제가 나를 죽여가지고 내가 얘를 죽여야 되는데 못 죽이게 된다. 그렇죠? 지금부터 이걸 넣어놨구나.
그렇습니다. 이 fratricide라는 컨셉을 기억하시기 위해서 이제 나루토의 지금부터 서로 죽여라 해서 서로 죽인 겁니다. NK셀이 서로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 그림에서 문제가 뭐죠? 이게 너무 지저분하긴 한데 이 ADCC가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원래 ADCC는 데라가 NK셀로 하여금 멀티플 마이로마셀을 죽이도록 해야 되는 건데 지금 NK셀 숫자가 떨어졌잖아요. 액티비티가 떨어졌다고도 볼 수 있고 떨어졌기 때문에 이게 잘 될까 안 될까요? 이게 작동은 합니다. 작동은 하는데 그 NK셀 넘버가 많이 떨어질 경우에는 작동을 잘 못하는 순간이 생기겠죠. 그러면은 우리는 얘가 왜 이렇게 멀티플 마일로마에서 잘 작동되는지 왜냐면 결과가 안 좋았으면 모르겠는데 결과가 되게 좋잖아요. 멀티플 마일로마를 그 튜머 숫자를 드라마틱하게 줄이는데 이 ADCC가 아니라 다른 것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그런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NK가 없어도 뭐가 가능했다? CD3가 가능했다. 그래서 CD3에 바인딩 할 수 있는 여러 엔티바디를 초창기에 테스트를 했는데 이게 동그라미가 데라죠. 그러면은 바인딩 할 수 있는 정도는 다른 엔티바디 후보도 바인딩은 잘합니다. CD38에 바인딩은 잘해요. 바인딩 하는데 CDC 액티비티는 뭐만 높죠? 데라가 CDC가 굉장히 잘 됩니다. 이거 되게 흥미로운 데이터예요. 왜 그런지 저도 궁금한데 데라 이거 잘 하시는 분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십시오. 저도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CDC가 굉장히 잘 되는 드문 엔티바디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아는 엔티바디 중에 되게 드물게 CDC가 잘 돼요. 뭐 더 있을 겁니다. 있을 건데 되게 드물게 잘 돼서 NK가 없어도 CDC가 가능해서 이게 잘 안 돼도 이걸 컴포먼트로 멀티플 마일로마스를 죽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뿐만 아니라 또 뭐 있죠? NK가 없어도 엔티바디 크로스 링킹이 있습니다. 이 실험 자체는 되게 좀 약간 피지올로직하지 않은 컨디션을 했는데 이게 아이디어가 뭐냐면은 이 그림이 사실 정확하진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은 원래 엔티바디의 FC 포션에 바인딩 할 수 있는 것들로 엔티바디를 크로스 링킹을 할 수 있긴 합니다. 이 실험에서 뭘 했냐면은 멀티플 마일로마에 있는 그 서피스 리셉터인 CD38에서 바인딩하는 데라를 처리한 다음에 크로스 링킹 할 수 있는 세컨더리 엔티바디를 다시 붙였어요. 다시 붙여서 크로스 링킹이 됐을 때 과연 다운스트림 시그널링으로 에이팝토시스를 일으킬 것인가 안 일으킬 것인가를 했더니 일으켰다 안 일으켰다 여기 보시면 일으켰죠. 세컨더리 엔티바디를 농도에 따라서 도스 디펜던하게 됐고 이 경우는 이제 실제로는 우리 몸에 세컨더리 엔티바디가 있는 게 아니니까 세포에서 FC 리셉터를 과발현시켜가지고 그 세포에 의해서 크로스 링킹이 되게끔 인위적으로 만든 거죠. 그래도 그 에이팝토시스를 일으켰다. 그래서 이 메커니즘도 사실 다른 엔티바디에서 잘 안 보거든요. 제가 잘 모르는 걸 수도 있는데 잘 안 봅니다. 그래서 데라가 옵서나이즈 된 다음에 옵서나이즈 했다는 거는 튜머셀을 이제 멀티플 마일로마셀을 이렇게 감쌌다는 거죠. 이게 코팅을 한 다음에 세컨더리 엔티바디랑 이제 그 FC 리셉터 1을 발현하는 세포를 같이 처리했더니 에이팝토시스 튜머셀이 죽는 거죠. 그러니까 이 뜻은 뭐냐면은 ADCC나 ADCP 인디펜던하게 튜머를 죽일 수 있는 메커니즘이 있다. 여기서 데라가 굉장히 좀 특이한 엔티바디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메커니즘을 그 항체가 튜머를 죽이는 제가 한 거의 2년 된 것 같은데 2년 전에 올린 영상에서 리투크시맵과 오비누투스맵 메커니즘 할 때 요거 두 개 위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거 말고도 근데 실제로 이 메커니즘이 제가 생각할 때 여전히 제일 중요하고 어떤 엔티바디는 이 경우는 데라투모맵이죠. 그 멀티플 마일로마에서의 데라투모맵은 특이하게도 CDC와 에이팝토시스를 인듀스하는데 되게 특화되어 있는 엔티바디다 그러는 거죠. 이해하시죠? 그래서 이게 메커니즘 끝났습니다. 근데 이 NK가 없어지는 것 때문에 생기는 다른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원래 다른 항체는 이 NK를 안 없애잖아요. 그러면 NK를 없앨 때 우리 몸에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이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데라의 스페시픽한 약간 부작용이 있을까요? 그 부작용 데이터가 많은데 되게 드문 부작용 중에 하나가 HLH라는 부작용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데라투맵이 히모패고시틱 림포히스토사이토시스라는 이게 줄여서 HLH거든요. HLH에 있는 케이스 스터디가 한 명 있습니다. 한 명 있고 되게 드물게 그 T셀 바이스페시픽스에서는 굉장히 드물게 나타나는 그 문제인 거죠. 부작용인 거죠. 뭐 CAR-T나 이런 데서는 조금 더 그게 되어 있는데 이 HLH가 나온 이유를 모르지만 그리고 일단 환자 수가 너무 적어요. HLH를 까지 간 환자 수가 너무 적기 때문에 케이스는 있지만 우리가 모노테라피 트라이얼 할 때는 사람들이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HLH는 뭐냐면은 이뮨 액티베이션, 특히 매크로페이지 액티베이션과 연관이 되고 뭐 림포사이트들이 이제 티슈에 인플라메이션 일어나니까 인필트레이션 되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failure가 일어나는데 immune mediated 뭐 multi organ failure가 장기가 failure가 일어날 수 있는 거죠. 되게 deadly disease입니다. 이거 되면은 환자분이 굉장히 사실 목숨이 위험한 건데 드물지만 위험한 되게 부작용인데 이 논문에서는 이 데라가 NK 셀을 없애니까 low NK activity, low NK 셀이 이 HLH를 일으키는 것과 associate 되어 있다는 게 이미 알려져 있답니다. 그래서 데라에 스페시픽하게 이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걸 보고를 했어요. 근데 실제로 다른 그 바이스페시픽 거를 보면 이건 다른 데서 가져왔는데 저희가 다른 영상에서 블리나투머맵을 했죠. CD19, CD3 그 바이스페시픽 몰레큘인 블리나투머맵 보면은 여기도 되게 드문데 NK를 타겟하는 게 아니잖아요. CD19이니까 B셀 타겟하는 건데 AML 환자 중에 한 명이 이제 똑같은 HLH를 이제 인듀스 했답니다. 근데 이 경우는 NK로 메커니즘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그 이제 이게 또 다른 이름이 MAS거든요. 그러니까 Macrophage Activation Syndrome이라고 매크로페이지에서 미디에이트되는 사이토카인이 엄청 올라가는 것과 이제 HLH가 연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이토카인이 많이 올라간 것 때문에 그러니까 매크로페이지에서 미디에이트되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말하면 HLH의 메커니즘 모르는 거죠. 아주 드물게 나오긴 한데 둘 다 맞을 수도 있고 이 두 가지 메커니즘 다 맞을 수도 있고. 근데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모노테라피 할 때 우리가 주목하지 않았다 아주 드문 부작용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는 콤보를 하잖아요. 이렇게 실제 콤보를 했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데라가 다른 바이스페시픽과 콤보를 실제로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보면은 HLH 환자가 늘어나요. 늘어나는데 한 명이 아닌 거죠. 한 두세 명쯤 돼버린 거죠. 두세 명만 돼도 이제 FDA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너네 이거 왜 나오는 거냐, 메커니즘 설명해라, 그리고 이게 왜 그런지 크로스 스터디로 이제 비교해라, 아니면은 뭐 그 미라 어널리시스 해라, 이런 식으로 나와가지고 클리니컬 홀드가 일어날 수가 있어요. 일어날 수가 있고, 저는 엄밀히 말하면 데라에서 일어난 건 아니고 제가 다른 트라이얼을 할 때 이렇게 드문 그 부작용들 때문에 무시했던 것들이 콤보를 하는 순간 약간의 인시던스가 올라가면 FDA가 클리니컬 홀드를 때려버립니다. 그래서 어려워요. 이게 사람들이 클리니컬 트라이얼 할 때 마치 뭐 타임라인 보면은 뭐 1년 후에 뭐 가고 2년 후에 뭐 가고, 특히 한국 회사들이 많이 그러는데 그 터무니없는 소리입니다. 터무니없는. 근데 어쨌든 교훈은 제가 너무 말을 많이 가면 안 되죠. 콤보를 하려니 신경 쓰지 않았던 이런 드문 부작용이 증가할 수가 있다. 이거는 이 콤보는 아니지만 데라랑 다른 콤보를 했을 때 실제로 증가하는 것들을 사람들이 보니까 FDA가 홀드를 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졌었기 때문에 그걸 옆에서 보다가 이게 생각이 나서 한번 해봤고요. 그래서 오늘은 메커니즘은 끝났죠. 그래서 이렇게 약간 교훈을 해봤는데, 데라투맵의 작용 기전, 데라투맵 기전 자체는 쉽죠. 멀티플 마일로마가 CD38을 익스프레션 하는데 이 CD38을 타겟하는 항체 신약이죠. 항체가 CD38에 바인딩 하면 일어날 수 있는 일이 크게 네 가지인데, 이 경우는 ADCC, ADCP도 일어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이 약물의 특이점이 뭐였죠? CDC와 apoptosis 일으키는 좀 더 특화되어 있다, 이거였고, 두 번째 제목이 뭐였죠? 드문 부작용이 가지는 콤보에 의해. 그래서 NK셀이 없어지는 것 때문에 데라의 경우에는 HLH가 나오는 케이스들이 보고되었는데, 이 경우가 다른 콤보랑 합쳤을 때 HLH가 더 증가하는 그런 부작용들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드문 부작용이 있어도 모노에서는 우리가 신경 쓰지 않지만 콤보 할 때는 에피커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에피커시를 항상 강조, 에피커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사이드 이펙트를 얼마나 잘 관리할 수 있냐가 중요한데, 이런 거는 HLH만이 아니죠. 이런 온갖 이 질병 이름도 알지 못하는 되게 드문 그런 부작용들이 되게 많습니다. 저도 잘 모르고 그런 것들이 어디선가 계속 팝업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콤보를 생각할 때 이런 세이프티를 생각하는 거에 대한 중요성을 한번 오늘 강조를 해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감사합니다.